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통찰을 전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짐 로저스의 최근 신간인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 이 책에 대해서 요약 서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앞으로 이제 남북 경제 통합의 이런 흐름에 있어서 무엇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좀 실질적인 이런 내용 위주로 한번 서머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절대 흔들리지 않는 6가지 투자 원칙.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요 전편에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여기서 이제 짐 로저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잖아요. 일단 짐 로저스는 역사주의자고 현장주의자다. 대학교 때 이제 예일 대학하고 옥스퍼드에서 역사를 전공을 했고, 역사는 형태를 약간씩 바꿔가면서 리듬을 따라 반복한다. 그것이 이제 짐 로저스의 투자의 이제 근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장주의자예요. 세계 일주를 2번이나 전 세계를 이렇게 오토바이로 한 번 기네스북에도 올랐죠. 전체 여행 길이가. 그리고 이제 개조한 벤츠 자동차로 한 번. 그래서 항상 이제 현장에서 투자의 기회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기존에 이제 중국, 베트남, 뭐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보츠나와 이런 데서 이제 짐 로저스가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지금은 뭐 중국, 베트남 하면 이렇게 원래 그런 거지 이렇게 알고 있을지 몰라도 짐 로저스가 투자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역사와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누구보다 먼저 시작을 한 거고,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는 곳은 잘 모르죠, 그죠? 우리도. 근데 짐 로저스가 이제 여행을 가는데 접경에서 이제 입국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은 입국할 때 굉장히 성가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뇌물을 요구한다거나. 근데 보츠와나는 그런 게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이 나라는 뭐지?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민주주의도 잘 정착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광산도 있고 사회 시스템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제 보츠와나에 18년간 투자를 해서 굉장히 또 큰 수익을 얻었죠. 역사와 현장을 바탕으로. 짐 로저스가 지금 한반도에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역사와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한반도가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부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 진짜 역사가 흐르고 있는 현장의 움직임을 목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를 주목한 이유, 내가 왜 도대체 한반도에 이렇게 열광하는가, 그 이유. 역사적으로 닫힌 문이 열리는 그곳에서 항상 새로운 자본과 시장 그리고 기회가 있어 왔다는 거죠. 지금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어떻게 됩니까? 쭉 흘러오다가 결국 여기 북한에서 동맥경화가 걸린 거죠, 그죠? 혈관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한국, 일본, 그 밑으로도 뭐 대만도 있고 중국의 서해안도 있고 굉장한 경제권이죠. 그 동맥경화가 딱 풀리는 순간 엄청난 자본과 시장, 그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극동에 주목을 했는데, 그래서 싱가포르로 이사도 왔고, 싱가포르에 보니까 북한 젊은이들이 많이 와 있는 거죠. 정부에서 보내가지고 자본주의를 배우고 주식시장을 배우고 많이 배우라고 느끼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건 뭐지? 그래서 2007년과 14년에 2번의 이제 북한 방문을 한 거예요, 현장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2007년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갔는데, 그때는 굉장히 폐쇄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선전 문구만 가끔 보이고 감시원이 계속 쫓아다니고. 그래서 이거 뭐지? 별 일 없나? 근데 2014년에 2번째 방문했을 때는 확연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막 자유분방하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사람들도 활기차고, 특히 나선 경제 특구를 방문했을 때는 아주 그냥 이 자유의 느낌, 역동성, 북한의 사업가들이 중국에서 물건 뭐 수입하고 판매하고 하면서 또 큰 뭐 그 장마당이라는 유통센터, 뭐 종합시장 같은 것도 있고, 그 자기가 처음 보는 물건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있었나?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또 그 잠재적 가능성을 느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 기업의 CEO를 분석하듯이 북한의 리더인 김정은이 젊은 시절에 서구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을 참고해서 북한이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 로저스는 지금 우리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전설적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을 거쳐간 경우를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워렌 버핏도 IMF 이후에 저평가됐을 때 한국에 와서 많은 수익을 올린 그런 에피소드도 얘기하고, 자기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데 자기는 통합 한반도를 보는 거지 한국 자체만으로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솔직히 북한이란 카드가 없다면 나는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노령화가 진행되고 저출산 현상이 심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한국 경제의 걸림돌인 부채 상황이나 저출산율 이런 건 통일이 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이 아니라 한반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내부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인식을 못하죠. 외부에서 봤을 땐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북한 좀 뭐 협력하려고 하면은 퍼주기라고 하죠.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거지. 퍼주기가 아니라 그거는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투자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걸 무슨 퍼주기라고 본다는 것은 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 생각하겠지만, 아니 이게 인구가 없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고 한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죠.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데 또 뭘 어떻게 생산해서 무슨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국가가 발전합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의 발전,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남북 경제 통합에 있다.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장 2020, 2040 한반도 경제 통합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독일 통합하고 남북 통합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짐 로저스 의견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북 통합에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독일 통합 때는 주변에 다 가난한 뭐 동유럽 국가들밖에 없어서 통일 독일에 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국, 러시아 뭐 그죠? 에너지 부국이잖아요. 일본, 미국, 또 한국, 우리 자신 주변국의 투자 여력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독은 자원 같은 게 별로 없대요. 북한은 자원이 풍부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원이 많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자원이 뭐 세계 뭐 1위, 2위, 3위 막 그 정도에, 그러니까 원유의 가치를 능가하는 그런 뭐 희토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막 그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북한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 짐 로저스 개인 의견으로는 연방제 방식이 낫다. 서로 경쟁하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인 정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상상이 안 되는. 우리 남한 한국 내에서만 해도 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이게 그건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연방제 방식으로 서로 경쟁하는, 그리고 세계의 자본들이 자유롭게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개성공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개성공단이 지금 막혀 있으니까 아유 저 이제 뭐 실패했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실패하지 않은 실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이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축적한 거죠. 독일에서도 너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에 입주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제 중국 공장, 개성공단 공장, 뭐 한국 공장, 외국에서 개성공단의 물건을 달라고 요구를 한대요. 품질이 거기가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공장은 뭐 대부분 어떻습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거나, 근데 북한은 뭐 또 그리고 기술력도 뛰어나고 막 의지, 에너지도 막 뛰어나고 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개성공단은 성공적인 실험이다. 그리고 빨리 이제 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09년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골드만삭스가 뭐 심심하다고 이런 거 내는 거 아니잖아요. 경제통합 한반도는 일본 제치고 세계 2위. 그때는 이제 중국이 지금처럼 이제 부상하지 않았던 시기라서,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 중국 1, 2위는 고정이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바꿔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가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거죠. 왜냐? 전 세계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에 항상 목말라 있는 거예요. 2008년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큰 무리 없이 이렇게 해결이 된 이유는 바로 중국이라는 성장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7대 기업들 다 망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하면서 중국 국민들한테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줬는데, 그 지원금으로 그냥 다 뭐 삼성, LG, 뭐 현대 뭐 이런 걸 엄청나게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때 또 성장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유럽 경제 위기 때도 유럽 채권을 이제 중국에서 매입을 해줬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금융위기가 또 해결될 수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성장로, 지금은 또 중국이 부채도 많고 중국 자체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데, 바로 이게 이제 한반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유라시아 대륙이 뚫리고, 그다음에 이제 북극의 온난화 때문에 이 북극으로 이제 배가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북극 항로가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한 항로보다 한 최소 30% 이상 가깝고 효율이 높고, 그리고 북한 땅에 있는 천연자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질의 노동력, 이건 충분히 세계 경제의 매력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기 세계 경제를 움직이게 될 동아시아 시장에 세계의 모든 자본이 탁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트럼프는 부동산 투자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호텔, 부동산 투자, 뭐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이런 CEO를 했던 경력도 있는데, 나름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해 보면 트럼프의 어떤 부동산 개발업자로서의 경력이 북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북미 정상회담할 때 김정은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북한은 멋진 해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바다로 계속해서 미사일을 던지고 있지만 그럼 안 된다. 그럼 거기 콘도를 못 짓지 않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중국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북한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사장, 이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나오죠. 경제통합 한반도 투자의 미래. 지금 이제 나선지구, 거기 이제 중국 쪽으로는 이제 훈춘이라는 도시가 있고, 러시아로는 이제 핫산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삼각지대는 개발을 시작한 지가 꽤 되는데, 북핵 문제로 인해서 잠시 지금은 좀 정지 상태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물류의 핵심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도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 개발의 축이,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저번에 이제 공표를 했지만, 서해안 벨트, 동해안 벨트, DMZ 벨트 이렇게 있는데, 짐 로저스의 의견은 뭐냐면, 이 내륙 개발은 여튼간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유망한 투자 분야는 동해안, DMZ의 관광산업. 일단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도대체 저렇게 70년 이상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어떻게 돼 있을까? 그리고 이제 북한 마찬가지죠, 그죠? 전 세계에 발자국이 닿지 않은 저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래서 뭐 외국인이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 일단 한국인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관광산업, 그래서 대한항공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짐 로저스가.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광물 자원 개발, 이쪽이 또 유망하고, 또 이제 물류, 특히 에너지, 러시아의 뭐 그런 막대한 에너지를 가스관을 통해서 들여오는 이 에너지 물류 산업, 이 위에도 뭐 제조 물류도 뭐 크겠죠, 그죠? 제조업 자체도 크고.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에서 짐 로저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의자도 전기도 없다. 그냥 궁극적으로 한국의 전체 산업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초기에 특히 유망한 부분은 관광 자원, 그다음에 에너지 물류, 이런 걸 꼽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5장은 이제 앞으로 5년 신글로벌 투자 지형인데, 이건 뭐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죠. 지금 전 세계에는 빚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빚이 너무 많아서 베어마켓이 될 것이다, 조만간. 곰이 이렇게 막 내려 찍잖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주가가 막 대폭락을 한. 근데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한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는 거죠. 위기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지.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020년 이후에 뭐 경제가 뭐 폭망한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뭐 담당자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다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이건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미국이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아주 그냥 경고를 강하게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일본 사람들 기분 나쁠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무조건 망한다. 이게 이제 짐 로저스의 주장이에요. 폐쇄적이고 이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본은 망한다,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국도 마찬가지로 저출산과 부채 문제도 어렵지만, 어떤 과학기술 인력들이 미국, 일본에 뭐 3~4배 이상씩 계속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국이 불기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서구의 프로파간다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건전한 나라다. 빚도 별로 없고 에너지도 뭐 아주 많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면 신뢰가 잘 안 되죠. 그죠? 하지만 이런 외부의 시선에서,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전 세계 어떠한 투자자나 투자 기관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현장주의자잖아. 책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두들기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1, 2년이 아니라 70년대부터 벌써 한 50년 이상의 투자의 어떤 성공 사례들을 무한히 누적하고 있는 짐 로저스의 의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의견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북미 교착 상태인데 잘 해결되길 바라고,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우리 스스로가 약간의 어려움은 있더라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여기다 이렇게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싶은 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